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교육 현장의 뜨거운 논쟁거리 고교 학점제를 다뤄봅니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학교가 정해주는 교과가 아니라 학생이 자기 진로에 맞게 학업을 설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 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대책은 없는지 오늘은 학부모 단체 관계자와 교사를 차례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형욱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교육 학부모의 최형욱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뜻 들어보면요,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골라 듣고 자신의 적성대로 맞춤형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제 들립니다. 근데 며칠 전인 지난달 27일 학부모 단체와 교사 단체 등이 기자회견 열고 고교 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가짜 선택으로 경쟁을 강요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정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네. 원래 고교 학점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 고교 학점제는 과목 선택부터 고교 학점제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대학 입시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하는 그런 입시 전략의 한 요소로 변질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현재처럼 상대 평가로 줄을 세우고 또 대학의 선발 방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진로나 적성을 충분히 고민하고 또 고려하기보다는 일단 입시에서 더 유리한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입시에서 훨씬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를 들면 수강생이 많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이 더 상위 등급을 네. 주는 숫자가 더 많이 있을 수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과목 선택을 두고 이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기존의 입시 제도에서도 이미 수시라던가 또는 뭐 정시, 수행평가 등 복잡한 입시 제도 때문에 숨쉴 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이 고교 학점제는 부담과 두려움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담과 두려움,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네,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게 어디에 또 좀 많이 몰리는데 해야지 그래도 좀 점수 잘 받을 확률 많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나중에 대학 입시에 이렇게 내놓았을 때 대학 측에 내놓았을 때 이게 도움이 되나 이런 것도 사실 머리 복잡한 얘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 학생의 진로나 적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보다는 현실에서는 어느 등급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더 내신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데 더 이제 집중이 이제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것들을 더 복잡하게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근데요, 네. 회장님 그 현 고교학 점제 제도 하에선 고교 1학년 때 대학으로 치면 이제 공통 과목을 듣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이제 2학년부터는 각자 생각한 진로에 따라 선택 그 과목을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진로 고민한 학생들 입장에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학생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제 고민이 될 텐데요. 그래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공통 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그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진로나 또는 대학에서의 전공을 염두한 선택 과목을 이제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얼핏 들어보면 이것이 자율성이라던가 또 맞춤형 교육 같이 이제 보이는데 이제 현실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같습니다. 2학년 때 수강할 과목을 1학년 2학기 때인 뭐
9월이나 8월, 9월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9월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는 선택 과목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연계된다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신청한 과목들이 앞으로 진로 수정에 이 족쇄가 된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고치는데 약간 부담이 따르나 보죠? 그걸 나중에 수정하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각 대학별로 또 전공이라든가 계열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요. 학생들은 어떤 전공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과목들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수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어떤 학생들의 진로나 또 꿈이나 또는 희망 전공이라는 것은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당연하죠. 어른들도 뭐 직장 막 옮기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고민들이 내가 선택한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선택한 과목들로 인해서 이 그런 변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에서는 이제 그런 선택 과목을 어떤 것을 들었는지를 보고 이 학생의 이제 어떤 전형을 평가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일관성 있게 어떤 거를 쭉 들어야 되는데 이게 분산돼서 들으면 또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못 바꾸는군요.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이제 우리 고1 학생이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한 2학년이나 3학년 때는 보니까 생명공학 쪽으로 전공을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동안 들어왔던 과목들이 이 지금 바꾸려고 하는 전공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입시에서는 분리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1학년 때 과목들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는데도 맞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자신의 진로라던가 또는 대학의 전공에 대해서 이 고등학교 시절에 확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사실 그게 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점들을 일단 허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진짜 자신의 적성이나 꿈을 찾기보단 일단 입시에 안전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영욱 회장님.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고교 학점제가 입시 경쟁, 사교육 경쟁 더 심화시킨다 이런 비판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 도입 전과 도입 후에 어떤 점이 바뀌었기에 이렇게 사교육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우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공과 또는 진로와 관련된 선택 과목의 중요성과 또 중압감이 보다 이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필 시험뿐만 아니라 뭐 과제라던가 발표라던가 또 뭐 프로젝트까지 다 더 잘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부담을 버티려면 결국 사교육의 도움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현재도 많은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아마 수행평가라던가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또 이제 그런 수행평가 폐지 청원도 지금 국회에 좀 올라가 있고 한데요. 이제 결국에는 학생이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생기게 되고 또 경쟁보다 가중되다 보니 이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또 복잡해진 그런 제도 때문에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거나 또는 상담을 하는 경우도 제 주변에서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이 고교학점제는 미수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락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낙제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생기고요. 낙제를 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영향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제 학원이라든가 그런 사교육 업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교육이라는 게 복잡한 입시제도 틈을 파고드는 거기 때문에 이 고교 학점제도 역시 그런 경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자, 회장님 그리고 각 학교별로 고교 학점제 위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나 어떤 질적인 퀄리티 문제 이거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학교별로
개설 과목 수, 그 질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결국 교육 불평등 문제 아닌가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지금 뭐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네. 딸아이도 이제 고3이라서 시범 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예. 본인이 좀 듣고 싶어하는 과목들이 좀 지금 재학 중인 학교에 개설이 안 되면 예. 다른 학교에 개설된 곳을 찾아가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교사 같은 이제 도시 내에 있는 같은 도시에 있어도 이제 교사나 교사 인원이 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또 다양하게 열 수도 없고요. 네. 또 어떤 기자재라든가 시설이 부족한 학교는 실험이나 실습 중심의 과목은 아예 개설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에 비해서 어떤 또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학교들은 일반고나 또 특성화고보다도 상대적으로 어떤 유리한 그런 기회를 네.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 또는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네.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마지막 그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네. 저희가 이제 문제점 위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마 취지나 어떤 장점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이 고교 학점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제도를 좀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또는 뭐 중학교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들여다보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좀 그런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과 이 입시를 줄 세우기식의 입시가 네. 연결돼서 나타나는 큰 경패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 또 교사들 같은 교육 현장의 의견은 네. 대체로 개선으로는 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 혹은 전면 재검토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상대평가라던가 또는 이제 이 고교학점제와 동시에 이제 적용되는 것이 내신 이제 5등급제 같은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회장이었습니다. 최형욱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맡고 있는 이상민 이현고 교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학부모 단체 관계자 얘기 들어봤는데 불만이 많고요. 그다음에 전면 재검토 폐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 선택폭 크게 넓히려면 이제 과목 수도 많아지고 또 개설도 새로 하고 그렇다면 그게 다 교사 부담인데 교사 수를 그렇게 교육당국에서 금방 늘려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현장 교사로서 수업하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 고교학점제 이전의 경우에는 네. 보통 선생님들께서 한 과목 또는 두 과목 수업 준비를 위해 정말 정성을 다해 수업 준비를 하시는데요. 예. 그런데 교사 수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인 상황에서 선택 과목의 확대로 인해 선생님들께서는 두 과목은 기본이고 많게는 네 과목 또는 다섯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요. 이래서 수업 준비 시간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비롯하여 수행평가까지 치러야 하고 출제부터 채점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술까지 연쇄적으로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이긴 합니다. 거기다 또 교무도 있잖아요. 그죠? 이 학생들 가르치는 거 이외에 또 교무까지 같이 한다면 이게 엄청난 사실 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충원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과목 수를 막 늘려놓으니까 교사들 부담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늘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근데
교사들 물리적인 어떤 부담 크게 늘었다는 얘기 지금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교사 부담을 또 가중시키는 부분이 바로 최성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할 수 있게 지도한다. 이거 줄여서 이제 최성보 제도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뭐 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 보충 지도라는 뜻으로 그냥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최성보 이게 교사 부담을 얼마나 또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는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 성취율 40%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책임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도입되었는데 이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초 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 학생도 있고 애초에 공부보다는 빨리 직업을 택하고 싶어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억지로 앉혀만 놓기에는 또 우울증, 불안감이 심각한 학생들도 많은데 이 친구들에게 이 학업의 부담까지 주니 40%를 넘겨라는 그 부담을 주니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학교를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실효성은 전혀 없고 교사의 부담만 가중된 상황인데요. 이 특히 미도달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최성보 보장 지도를 보통 20시간을 해야 한다면 이게 대면 수업은 1시간하고 온라인 컨텐츠 수업으로 19시간에 들어도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학점이 이수되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뭐 올라가지 않으면서 형식적 서류 처리로 학점을 이수해 주는 것이라 이게 맞는 방향인지 저희들도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물론 실제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현장의 대부분의 학교는 이러한 부분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적 효과도 없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최성보를 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이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이 보장되어 학년이 올라온다면 고등학교에서도 잘 운영되며 책임 교육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최성보 다시 말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이게 이제 학업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특수 교육을 이제 이렇게 전담해서 맡아서 하는 건데 그 취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실상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아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올라와서 고등학교 어려운 수준이 됐는데 이거를 일정 시간 해가지고 수준 끌어올리고 이 수준을 보장해라 하니까 현실적으로 솔직히 잘 안 되면서 허울만 좀 그럴듯한 이런 제도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지금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상 그 좀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여건이 안 있는 상태에서 그냥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그 수준이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교사들한테 이거 좀 학업 성적 모자란 학생들 다 끌어올려 뭐 해 그다음에 과목수 고교 학점제 할 테니까 이것도 더 가르쳐 지금 2과목 했으면 4과목까지 해 이게 사실은 교사들 보기에는 와 이게 정말 제대로 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교사한테 책임지라 이런 느낌을 교사들이 받다 보니까 일종의 편법도 나온다고 해요.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실태가 확인됐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한 고교 학점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보장 지도 대상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거나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한다와 지필평가에서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한다의 답변을 많이 하였으며 선생님들께서 또 최소 성취 보장 지도가 교육적 효과가 없고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학교 현장이 그러합니다. 교사들은 우리나라 정서상 성적이 낮다고 해서 학생들을 미수 처리하여 유급시키거나 졸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취율 40%를
충족시켜 학점을 이수하게 하려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네. 방금처럼 말씀드린 대로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고 뭐 기본 점수를 넉넉히 주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네. 정말 성취율을 맞추기 위해 좀 높이기 위해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답을 찍는 학생들이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도록 한 번호로만 답안을 좀 고르면 좋겠다라는 현실적인 고민까지 나오곤 합니다. 네. 이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도와 실제 현장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네. 교사들은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고 회의감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꼭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918님이 교사의 충분한 충원 없이 실시되는 고교 학점제가 대도시와 중소도시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키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일맥상통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교사들이 교사 충원, 증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정부는 오히려 교사를 더 줄일 계획입니까? 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작년도에 비해 교사가 거의 2,000여 명 가까이 덜 선발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교사를 단순히 공무원 정원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은 지금 당장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정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특히 고교 학점제로 인한 수업 부담, 평가 부담, 생활기록부 작성, 행정 업무를 늘어나고만 있고 학생들에게 집중해야 할 교사들의 에너지는 분산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그 각 수업들 출결 처리 방식에 대한 이제 혼란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출결 처리 방식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이게 고교 학점제라는 학점 이수라는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올해 고1부터 대학처럼 출결 처리를 과목별로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고등학교에는 담임 교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각, 조퇴, 결석을 하는 경우 과목 교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교사를 통해 학부모와의 소통 후 출결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바뀐 출결 시스템에서는 교과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 조퇴나 결석한 학생들의 사유를 알고 입력해야 되는데요. 특히 생리결석이나 가정사 등의 문제는 주변 친구들이 알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요. 이걸 교과 교사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또 저희한테 출결 처리를 하라고 하면 또 저희는 또 다시 담임 선생님들한테 출결 사유를 묻거나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행정적으로 보면 2중 3중의 업무가 되고 학사 업무 중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업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게 다행히 어제 교육부에서는 출결 방식 변경을 안내하여 담임 교사에게도 출결 수정 권한을 부여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부터는 좀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뒤늦게 이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시행이 되면 어떨지 좀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 그 현재 아까 출결 이것도 얘기하고 고교 학점제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불만, 어떤 혼란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교 1학년 교실 상황 어떤지 그걸 조금 약간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현재 1학년 좀 부장으로도 있고 선생님들은 10명이 담임선생님 같이 교무실에 있는데 9월 초가 되면 1학년 학생들은 지금 내년에 이수할 2학년 선택 과목을 최종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2학기에 이제 신청해야 되죠. 지금 신청해야 되는데 이 1학년 교무실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 상담으로 정말 분주하게 선생님들이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학생들을 살펴보면 아까 학부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로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 과목 선택에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진로에 맞추어 과목을 선택했어도 혹여 진로가 바뀌면 어쩌나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처럼 단순한 과목 선택 하나에도 다양한 고민과 상황이 얽혀 있는데 사실 고1 학생들에게 진로를 확정하라고 요구하기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2, 고3에서 여러 과목을 직접 들어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 고1부터 진로를 정해 관련 과목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듣고 싶어도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있는가 하면 이 상대평가 특성상 신청한 인원이 적어 성적이 불리해질까 걱정되어 네. 선택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저희 교사들의 바람은 이게 학교에 등교하여 학생들이 네. 신나고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인데 예. 이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네. 뭐 한국형 고교학점제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1학년 2학기에 사실 그 학생들이 그 진로의 첫 단추를 꿰는 게 사실 이게 맞냐. 이게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지금 대입까지 2년 넘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의 불합리성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입 제도하고 고교 학점제와의 매칭 문제도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 하에서 내신 평가 어떻게 할지 문제하고 각각 다른 선택 과목을 고교에서 듣는 학생들이 수능은 어떤 출제 범위로 치를지 이런 문제들도 뭐 정리해야 하는데 이거 그렇다면 대입 제도도 그 교육위에 또서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고교 학점제와 연동해서 개편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여러 그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고교 교육이 대입과 연계되어야 하면 당연합니다.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나 대입을 개편할 때도 이러한 고려는 분명히 이전에도 있었을 건데. 네. 근데 현재 상황에서만 조금 살펴보면 이 고교 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의 선택을 위한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들을 수 있게 하고 이 고1 학생들이 2028학년도 수능을 볼 때에는 공통 과목만 보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런 수능에 정속되지 않는 과목 선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현실에서는 과목의 위상이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예. 또 한편 또 2학년, 3학년 때 듣게 되는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전에 2015 교육 과정에서는 절대 평가로 진행되었지만 현재 고1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상대 평가로 바뀌어 변별력을 추구했는데 이것이 학생 선택권의 한계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과 부작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이 대입제도 개선도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하겠지만 조금 이 부분도 보수적이어야 될 게 대입제도는 제도의 안정성도 중요하기에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저희 국교위 차원에서도 좀 의논을 많이 하고 의견 수렴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지금 아까 잠시 얘기하긴 하셨지만 학부모 단체들은 뭐 전면 폐지라든지 재검토 요구하고 있는데 교사 단체는 기본적으로 폐지를 요구하시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행은 하자는 입장인가요? 이 세 단체가 좀 의견이 조금 갈릴 수는 있지만 교원 3단체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부분은 우선 학교의 교육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몇 가지 쟁점을 합의하고 공동 대응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교총 회원인데요.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네 가지 쟁점은 교원 증원, 또 미수재 제도와 최성보 폐지,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부담 개선, 7개월 관리 문제 개선입니다. 이 중에서도 미수재라든가 최성보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과도 맞물리는 내용이고 단순한 보완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이 제도의 뼈대를 건드리지 않고는 개선될 수 없다고 교원 단체들이 보고 있기에 조금 같이 공동으로 그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네네 말씀하시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면 고교 학점제 폐지를 한다고 하여 더 나은 정책이 지금 나올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폐지가 아닌 개선을 통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고교 학점제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이현고 교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